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교수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메가도스 효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메가도즈라고 하는 그런 그 네 글자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효과도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미국 내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왼쪽의 그림은요, 경구로 섭취했을 때의 혈중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주사로 맞았을 때의 혈중 농도입니다. 보시면 경구로 섭취했을 때는 3g을 먹었을 때, 그때가 경구에서의 가장 높은 농도다라고 미국 내과 학회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6 times per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루에 6번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500mg씩 6번을 나눠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비타민C는 500mg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의 흡수율이 70 내지 80%고, 이것이 1g, 1.5g, 2.5g, 3g으로 올라갈수록 흡수율은 많게는 30% 이하로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6번 나눠서 3g을 먹었을 때의 최고 농도는요, 220입니다. 뒤에는 마이크로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를 빼더라도 220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주사로 같은 3g을 맞았을 때를 보시면 1760입니다. 무려 8배입니다. 8배. 그러니까 같은 3g이라도 경구로 투여하느냐 주사제로 맞느냐에 따라서 메가도즈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연구는 누가 했냐 하면 마크 레빈이라고 하는 미국의 내과 의사가 한 연구 결과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셨냐면 하루 권장량이 75에서 90mg이다라고 하는 권장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그 미국 내과 학회지에 실린 이 논문은요, 지금도 미국 내과 의사들 사이에서 비타민C 메가도즈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메가도즈를 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하루에 5 내지 10g 이상을 드시는 경우가 되는데, 혈중에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5 내지 10g 드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걸 드시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흡수율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3g 정도가 최고고, 그것도 하루에 6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데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메가도즈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요, 알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셔서 주사제로, 정맥주사로 맞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타민C에 대한 메가도즈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속시간이 비타민C는 3시간째에 올라갔다가 6시간째에는 떨어지는, 앞타민C는 12시간째에 올라갔다 그 이후에 쭉 떨어지는 숯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6번씩 3g을 500mg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나는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타민C를 드시면 돼요. 그럼 앞타민C는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농도를 쭉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정한 메가도즈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동네 병원에서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 수액치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정맥으로 보통 한 10g 정도 놔주시거든요. 그 10g 정도 맞으시고, 또 평상시에는 비타민C가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C로 5g, 10g, 적게는 3g 드시던지, 앞타민C로 하루에 아침 하나 저녁 하나를 드시든지 하면서 메가도즈의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 하면, 그럼 왜 앞타민C는 주사제가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앞타민C도 현재 주사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사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임상실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조만간 앞타민C를 이용한 정맥주사제도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타민C를 복용을 해서 평상시에 메가도즈의 효능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정맥주사를 통한 어떤 메가도즈의 효과도 앞타민C 정맥주사제로 효능을 느끼실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타민C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는데 그래도 난 좀 더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중간중간에 일반 비타민C를 드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반드시 앞타민C만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타민C는 지속적으로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일 뿐이지 비타민C하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나는 좀 더 많은 양을 먹고 싶은데 사실 앞타민C가 조금 비싸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 앞터머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타머를 합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게 아직까지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타민C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앞타민C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앞타머를 주문을 하더라도요. 연구비로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고가인 실험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앞타민C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품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량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단가가 낮게 그 앞타머를 주문해서 앞타민C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타민C보다는 가격이 고가인 거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또는 아침에 한 알만 드시고 나머지는 비타민C로 쭉 메가도즈를 하시고 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가도스를 시도하다가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비타민C의 메가도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가도즈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잦은 현상입니다. 물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죠. 이걸 갖다 억지로 참으면서까지 계속적으로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몸이 비타민C나 앞타민C를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넘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또는 즉시 용량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내 몸에 맞게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개인에게 맞는 적정량으로 조절을 하시고 난 후에 다시 복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처럼 강도가 높은 치료나 약을 먹고 있을 때 앞타민C나 비타민C 등의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나요?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나 화학요법을 받을 때 비타민C나 앞타민C 같은 영양제를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임상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암 환자분들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드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일단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매우 정밀하게 설계된 치료 과정이고요. 그리고 항암제가 투여돼서 진행되는 치료 중에는 다른 약물이나 특히 한약제제나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복합 물질이나 이런 거라든지 영양제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왜냐하면 항암제 투여 중에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치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항암제의 항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 중에는 영양제 복용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C의 항암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논문이나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항암 치료 기간에는 반드시 담당하고 계신 주치의 암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을 저는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가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난 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휴지기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또는 쉬고 그다음에 3차 그렇게 해서 쭉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휴지기라고 하는 게 항암제로 손상된 면역세포나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차가 끝나고 2차 항암치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검사하냐 하면 백혈구등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었으면 치료를 재개하죠.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암치료 동안에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감염이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역기능 자체는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타민C, 특히 앞타민C는요. 면역세포의 숫자뿐 아니라 기능을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 연구, 그 다음에 건강한 정상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투여 중에는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복용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항암치료 사이에 회복 기간에 나는 좀 더 빨리 회복력을 끌어올리고 싶어. 그리고 2차 항암치료에서 좀 더 나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휴지기 기간 동안에는 비타민C나 앞타민C를 복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는 그러한 것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일부 주치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비타민C 또는 앞타민C의 효능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관찰하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동물에서 또는 세포에서 진행한 경우인데 이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줄이면 부작용은 사라지지만 효과 자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없는 농도의 항암제를 쓸 때 비타민C나 앞타민C로 보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세포와 동물에서 해봤더니 절반으로 줄여서 부작용이 없지만 효과가 안 나타났던 항암제의 항암 효과가 비타민C와 앞타민C의 보완에 의해서 특히 앞타민C의 보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관찰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 연구 단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비타민C나 특히 앞타민C는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치료 사이사이에 회복을 돕는 조력자이거나 치료 도중에 있는 상황에서 암세포의 부작용을 줄임과 동시에 효능을 높여주는 그러한 물질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놓고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